안녕하십니까. 구구 스튜디오의 구구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에너지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실수 없이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내가 들어갈 오피스텔이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그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복비, 거주기간, 수리비, 전입신고 등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상 주택 분류에 의해서 10년 임대주택이냐, 오피스텔이냐, 아니면 다세대 원룸이냐, 다가구 원룸이냐, 도시형 생활주택이냐에 따라서 형태는 비슷하지만 계약서 양식도 차이나고 적용 법률과 법령도 다르게 작동되기 예를 들어 10년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일정한 양식에 의해서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 계약서 양식은 일반적인 업무용 오피스텔의 계약서 양식인데요. 우리나라의 현실상 오피스텔의 한 80% 이상은 업무용으로 승인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업무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는 뜻과 같습니다. 일단은 당신의 뇌를 가동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걸린 문제니까요. 계약은 한 장의 계약서에 계약 내용을 오차없이 적어 넣는 일로 시작됩니다. 소재지란에는 집원 주소로 동호수까지 정확히 적어 놓으시고요. 구조, 면적, 용도란에는 등기부 등본하고 건축물 대장에 있는 대로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만 적어 놓습니다. 그 이유는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은 업무용이므로 1년 단위로 적습니다. 특약은 4가지 정도를 꼭 필수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나와서 임대를 할 때는 대리인란에 대리인 인적사항을 반드시 적어 넣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서 작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집합건물 옆에 있는 주소를 계약서 소재지란에 옮겨 적습니다. 그 다음에 지목에 대를 옮겨 적으시고 구조 옮겨 적으시고 대지권 종류, 소유권 옮겨 적으시고 대지권 비율도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신분증을 대조하여 소유자를 확인하시고 채권 최고액을 확인하시고 근저당권 금액을 특약 상황에 옮겨 적습니다. 이러한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나 구글 다음에 가셔서 인터넷 등기소를 클릭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열람하기, 발급하기에서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열람하기나 발급하기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발급하는 것을 공인한다 그래서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발급받는 목적물을 찾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재 지번으로 찾기가 가장 편리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구분에 있어서는 오피스텔의 대부분이 집합건물이니 집합건물을 누르십니다. 그리고 찾고자 하는 목적물의 소재지를 누릅니다. 지번까지 치시고요. 동 호수에 있어서는 여러 동으로 나눠져 있을 때는 A동, B동 혹은 가동, 나동으로 치시면 되는데 대부분 한 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호수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공동담보와 전세 목록도 체크해서 발급받기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급받고자 하는 목적물의 내용이 표시됩니다. 우리는 임차에 필요한 부분만 알면 되므로 일부를 클릭합니다. 아직 임대인의 주민번호를 모르므로 미공개를 누릅니다. 이제 결제할 일만 남았습니다. 회원으로 로그인 할 것인가? 비회원으로 로그인 할 것인가? 등기부호 등본을 자주 발급할 일이 없을 때는 비회원으로 로그인 하는 것이 회원 가입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입력하고 나면 결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발급받기 위해서 돈을 내야 되는데요. 각자의 편리한 결제 수단으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열람하기는 700원이고 발급받기는 1000원입니다. 내용만 확인하면 되므로 저는 700원짜리로 결제를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발급받은 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화면이 닫혔을 때 재열람하기의 방법이 있습니다. 재열람하기를 다시 누르시면 아까 발급받은 등기부 등본을 재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컴퓨터로 처음으로 인터넷 등기소를 찾는 분들은 인터넷 등기소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게 좀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이거를 설치하셔야만 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계약서를 다 작성하였습니다. 다 작성된 계약서를 한 번으로 보시겠습니다. 소재지로부터 면적에 이르기까지 등기부 등본을 그대로 옮겨 적는다고 했습니다. 대지권 종류에는 여기에는 소유권으로 적혀 있는데 소유권, 대지권 이렇게 적습니다. 중도금 없이 1년씩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특약 상황에 쌍방이 시설물을 직접 확인했다는 문구를 적으시고요. 유익비와 필요비를 구분해서 지불한다는 내용도 적으셔야 됩니다. 옵션 종류도 다 적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넣기도 하는데요. 이는 사실상 무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대리인일 때는 7번 특약을 꼭 넣으셔야 되고 퇴거하실 때 장기 수선 충당금도 받고 나오도록 하십시오. 임대인란에 성명은 친필로 이름을 쓰게 하시고 서명이나 사인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모든 계약은 끝났는데요. 중도금 없이 계약을 하라고 한 것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불하게 되면 계약을 이행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제6조의 해제 약정의 성립을 다투어야 하고 복잡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보증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중도금 없이 계약하라고 한 것입니다.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라고 한 것은 2년으로 계약하셔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주거용이 아닌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업무시설의 법적 기한이 1년이므로 1년으로 계약하고 연장 계약하라고 한 것입니다. 특약란에 유익비와 필요비를 구분하라 한 것은 전세가 아닌 월세이기 때문에 시설물이 고장났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냉장고, 세탁기, 싱크대 등 시설물의 수선비는 임대인이 지불하고 소모품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지불한다는 것을 문자로 남겨 놓아야 합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은 임대인이 매달 정산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임차 기간 동안 관리비와 함께 청구되는 것이오니 퇴거 시에 수선 충당금을 환불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아닌 대리계약일 때는 모든 금액들을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셔야만 하고요. 확인 통화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하실 때는요, 계약서 외에 시설물 상태나 환경 등을 점검한 확인 설명서가 유참됩니다만, 직접 계약하실 때는 사진 촬영 등으로 대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오피스텔을 셀프 계약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